자, 이렇게 태종 이방원은 어려운 사업들을 척척척 해결해 가면서 당시 자신이 원하던 국왕 중심의 정치를 일구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던 임금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선이 건국 초기의 모습대로라면 재상 중심의 정치가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정도전이 그렇게 꿈꿨잖아요. 결국 이방원을 통해서 국왕의 힘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되는 모습이 보이게 돼요. 똑똑한 머리로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했던 이 이방원. 자, 아주 큰 고민거리가 생기게 돼요. 이 고민거리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방원도 사람이니까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원도 후계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이방원은 중전 민씨와의 사이에서 큰아들 양녕대군, 둘째 아들 효령대군,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넷째가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일찍 죽어서 취급을 좀 안 해요. 그래서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모두 출중하고 훌륭한데 이방원은 본인이 피를 흘려가며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길 바랬고요. 그래서 싸움 없이 무난하게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세자자리를 주게 되느냐? 큰아들 양녕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효령과 충령을 불러. 그래서 항상 이방원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효령아 충령아 니네 하고 싶은 거 뭐든 다 해도 되니까 형 자리만 탐내지 마. 정치는 형 거야. 정치하고 싶어 하지 마. 정치에 관심도 가지지 마. 정치에 지읒도 쳐다보지 마. 니네는 딴 거 뭐든지 좋아. 아무거나 딴 거 해. 그냥 실컷 놀아도 돼. 술 마시고 놀아. 상관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같으면 너무 환상적인 부모님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정치만 안 하면. 너무 좋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효령 충령이 진짜 아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요 하면서 좀 자유분방하게 살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효령 대구는 그 아빠 나 진짜 좋아하는 거 있는데 불교에 심취를 해요. 아빠 실은 나 예전부터 스님이 되고 싶었어. 난 불교가 너무너무너무 좋아. 효령대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가 미쳐요? 물론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건 좋지. 너무 좋은데 싸움 안 할 거니까. 실제 그걸 사이가 좋았거든, 셋 다. 근데 불교라니. 이 조선이란 나라는 유교, 성리학의 국가예요. 불교는 이제 그만 배척하기 시작했던 시대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왕자라는 놈이 스님 하겠대. 아빠 난 부처가 좋아 나무 아비타불 이러고 있는 거야. 신하들이 난리가 나요. 아니 조선에서 스님 왕자님이라니. 근데 이방원이 뱉었잖아. 네 하고 싶은 거 뭐든 해. 정치만 아니면. 결국 이방원이 아들의 출가를 허락해요. 신하들은 엄청 달래. 그러니까 왕권이 세더라도 이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무리수인 거야. 아는데 아들을 얻지 말려. 원래 자식은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방원이 신하들을 달래서 얘를 스님으로 만들어요. 그럼 싸움 일어날 일은 없겠네요. 그럼 막내 충녕대군은 아빠 그럼 나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충녕대군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난 독서가 그렇게 좋아 아빠. 책 사줘 이러면서 아들이 난리가 난 거야. 셋째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해. 공부에 미친놈이야. 그래서 실은 이방원이 머리가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성계 집안 자체가 무인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너나 할 것 없이 사냥, 기마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던 게 이 이방원 집안이었는데 충령은 그딴 거 싫어. 아빠 나는 운동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 너무너무너무 싫어. 그냥 고기 먹고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러면서 매일 공부만 해대는 거야. 얼마나 책을 미친 듯이 읽어댔으면 유명한 이런데 나중에 눈병이 와요. 이 충녕대군이 눈에 병이 와서 잘못하면 실명할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이가 책을 당분간 못 읽게라 한 거야. 그래서 이방원이 아들 잠깐만 참자 이러면서 책을 싹 압수를 해가요. 충령이 막 눈물 흘리면서 아빠 난 눈 멀어도 책은 읽어야겠어 막 난리가 나는데 그거를 뺏어가. 근데 뺏어가던 과정에서 얘가 책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장롱 요 틈바구니 사이에 책이 한 권 껴 있었던 거야. 그걸 충령이 누워가지고 울다가 발견하고는 여기 걸레짝이 될 때까지 읽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충령대군은 원칙이 한 권의 책을 읽을 땐 최소 100번
100번. 그리고 이 책이 의미가 좋아. 중요한 책이야. 아주 뜻이 깊어. 그러면 200번. 100번 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책을 읽었던 사람이고요. 엄청난 지식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방원이 이게 문제인 거야. 실은 지금 세자는 양녕대군이에요. 근데 이방원이 생각했을 때 힘으로 할 것들은 자기가 이미 일단락을 지어놨거든. 정리를 다 해놨어. 이제 이방원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조선의 여러 가지 제도, 문화, 이제 요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양녕대군은 전형적인 이성계 집안의 남자였던 거야. 어린 시절부터 공부보다는 승마, 사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겨해서 공부 시간에 땡땡이 치고 개구멍으로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사냥하는 게 허다해. 그래서 오죽하면 실록에 실제 나와 있는데 신하가 말을 올려요. 양녕 세자께서 너무 개구멍을 자주 이용하시는 바람에 개구멍이 번떡번떡 그 빛이 난다고. 이게 맨날 옷으로 닦게 되니까 기어가면서 거기가 매끈매끈해졌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소연을 할 정도로 아주 양녕이 공부를 싫어해. 심지어 얘가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그 사냥하고 막 이런 식으로 길러낸 체력과 그런 열기로 사랑에 빠졌네? 이 사랑에 빠진 왕자로 유명한 사람이 양녕대군이에요. 그래서 온갖 조선의 예쁘다는 여자란 여자는 다 건드려봐. 바람둥이야. 근데 심지어 세자잖아. 어떤 여자가 안 넘어오겠어. 난리가 난 거야. 심지어 나중에 가면 건드리면 안 되는 여자. 남의 여자들, 남의 부인들까지도 건드려요. 대표적인 게 여기 적혀있는 어리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방원도 함부로 못하는 높은 관리의 첩이었거든요. 너무 예쁜 첩을 들였다고 이 관리가 자랑을 한 거야. 근데 그걸 양녕대군이 소식을 듣고 갔다가 한눈에 뿅 반해요. 그래서 어리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버린 거야. 여기 적혀있죠. 걸밖에 아이까지 낳게 됐다고. 이방원이 미치는 거지.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미 그전에도 너무 많은 사고를 쳐서 아버지가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아들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끝장이 난 거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양녕은 왕의 자질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폐위를 당하게 되고요. 근데 효령대군 둘째는 스님 됐잖아.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공부에 매진하던 이 셋째 충녕대군이 새로 세자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세종대왕이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세종은 엄청난 천재로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지내라는 걸 공부로 때운 아저씨예요. 심지어 이 공부를 하다가 조금 지쳐 힘들어. 음악, 예술 여러 가지 안 건드린 게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분야의 만능이야. 웬만한 건 못하는 게 없었던 그런 왕자가 이 충녕대군이란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왕위에 올랐으니 엄청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조, 정종, 태종과는 다르게 세종대왕이라는 칭호로 불리는 이 임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아보려니까 시간이 아이고 내가 이거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나 몰라 그지? 이왕 한 거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세종대왕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